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위험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여러분 시험 문제 우리 투자로 나올 때는 꼭 관로 안에 이런 말이 들어가요.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가정한다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 나오면은 이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가정한다란 말 나오는데, 이 말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선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행위는, 예를 들어서 A, B 두 투자는 있을 때 기대 수익률이 똑같았다. 자, 두 투자의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경우에는 투자자는 위험이 낮은 투자를 선택하고, 또 위험이 동일할 때는 기대 수익률이 높은 투자를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1번에 부동산 투자에서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에 있다 하니까 맞는 지문인데, 비례가 포인트죠. 자, 위험, 이 기대 수익률 평면에서, 자,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가정했으니까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에 있다? 비례.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도 우리가 높아진다. 이 서로 같은 것을,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는 것을 플러스. 플러스를 무슨 관계? 비례라고 해요. 플러스 양의 관계를 우리는 비례 관계에 있다. 비례. 그래서 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2번 평균 분산 결정법. 자, 평균 분산 결정법은, 자, 여러분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통계적 기법을 가지고 뭐를 구한다? 평균을 구하죠. 그리고 또 뭐를? 분산을 구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이 평균 분산 결정법에 또 뭐가 나오죠? 지배의 원리도 요거와 똑같다는 거. 2번 개념입니다. 맞는 지문. 3번 보수적 예측 방법은 투자 수익의 추계치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상당히 제거할 수 있다는 가정의 근거를 두고 있다. 자, 여러분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에, 자, 위험 처리하는 방법에 우리가 보수적인 예측 방법이 있어요.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에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도 있고, 또 보수적 예측 방법이 있죠. 자, 이 투자안. 자, 투자안으로부터 우리는 장래 기대되는 수익,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을 어떻게 해? 가능한 한 뭐다? 낮게 예측을 해. 가능한 한 낮게. 여러분 최대의 수익도 있고 중간 수익도 있고 최소인데, 가능한 한 가장 낮게 하니까 뭐죠? 최소겠지. 가장 가능한 한 낮게 최소로 예측해서 투자 판단을 하는 게 무슨 방법? 보수적. 그래서 3번 맞는 지문. 4번 위험 조정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서, 자, 위험 조정 할인율. 자,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에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이죠. 자,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할 때는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한 값인데, 이때 할인
율로서 뭐를 사용하죠?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죠. 자, 이때 위험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시장에서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높을수록 요구 수익률도 높다. 요구 수익률도 높고, 요구 수익률 높으면 부동산의 가치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요구 수익률이 높으면 전체가 부동산 가치는 뭐다? 낮아지죠. 이때 위험과 가치는 서로 반대로 변동하는 무슨 관계? 마이너스의 관계에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 부동산 가치로 환원할 때 위험한 투자 아닐수, 위험하면 요구 수익률도 높죠? 네, 높아요. 그래서 위험한, 우리가 요구 수익률은 할인율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4번 정답. 낮은 할인율이 아니라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이거죠. 할인율이 높아야 돼요. 자, 4번 정답이고, 민감도 분석. 자, 또 민감도, 감응도 분석인데, 시험 문제는 우리 개념을 출제를 계속하고 있죠. 자, 투입 요소. 자, 투입 요소인 임대료라든지 공실률이라든지 영업 경비 등 많죠. 투입 요소의 변화에 따라서 산출되는 결과의 뭐죠? 수익성, 산출되는 결과인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요걸 분석하는 게 바로 민감도 분석. 자, 여러분, 그 문제 결과치가 바로 뭐죠? 수익성이죠. 수익성. 자, 그래서 5번은 개념입니다. 8번 문제로 갑니다. 틀린 것.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맞는 지문이죠. 2번, 지역별 또는 용도별로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은 피할 수 있다. 맨 끝에 있다의 동그라미. 피할 수 있다가 나오면 비체계적 위험. 앞에 체계적이 아니라 뭐다? 앞에 체계적이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 따라서 2번 정답. 3번, 위험 조정 할인율은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할 때 요거죠. 위험 조정 할인율 요거 위험에 따라 조정된 할인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위험에 따라 조정된 할인율 맞는 지문. 그리고 4번 지문 보시면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체계적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뭐한다? 상승을 한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요구 수익, 요게 뭐죠? 요게 무위험률의 크기죠. 그래서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을 무위험률에다가 시장에서 증대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인 할증률을 더해준 건데, 이때 위험이 체계적 위험이거든요. 체계적 위험에 따른 할증률이 높으면 요구 수익률도 높아져. 그래서 맞는 지문. 맨 끝에 상승이 포인트. 자, 5번 효율적 프론티어는 오형 기대 수익률 평면에서, 자, 요거죠. 요 밑에가 선택 가능한 영역, 위에는 불가능한 영역인데, 자, R2라는 주어진 동일한 위험에서, 위에는 선택이 안 된다고 했어요. 주어진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이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연결한 곡선을 우린 전문 용어로 효율적 뭐라고 한다? 프론티어. 효율적 프론티어의 개념이 나와 있어요. 효율적 프론티어의 개념. 그래서 5번 맞는 지문. 자, 9번 문제로 갑니다. 자, 옳은 것은 또 단 위험 회피용 투자자로 가정한데 부동산 투자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크면 안 되죠. 얘기죠.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이 최소한 충족돼야 될 요구 수익률보다 이게 커야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를 뭐 한다? 채택을 하고, 반대로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으면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금 요거 묻는 거죠. 1번 틀린 지문. 2번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에 따르면은 A 투자원과 B 투자원의 기대 수익률, 요거죠.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경우에는 A 투자원과 B 투자원의 기대 수익률의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위험입니다. 표준 편차가 더 크다면 A 투자원보다 B 투자원의 표준 편차가 크다. 자, 이 얘기거든요. 우리가 보면은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 A와 B의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데 표준 편차가 A보다 뭐가 더 크다? B가 크다. 표준 편차는 위험인데, 그럼 기대 수익률을 동일할 때 위험이 뭐 한 것을? 낮은 거. 표준 편차가 뭘수록? 작을수록 위험이 낮으니까 뭐를 선택? 표준 편차 위험이 낮은 A를 선택. 그래서 2번 정답. 요 A 투자를 선택을 하죠. 3번 투자자가 위험이 회피할수록, 요거죠. 위험축은 X축, 기대 수익률은 Y축 관계를 나타내는 이 무차별 곡선. 자, 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해진다 얘기인데, 여러분 요것을 뭐라고 하죠? 요 크기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요 크기를 뭐라고 하죠?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회피도. 그래서 위험을 회피할수록 우리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뭐다? 급해진다. 완만해진다 하면 안 되고 급해진다. 그래서 틀린 지문. 자, 여러분 위험과 기대 수익률은 무슨 관계?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률이 높잖아요. 무슨 관계?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뭐죠? 플러스. 4번 틀린 지문.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5번 무위험률이 오른다. 이 얘기죠. 무위험률이 오르면 투자자 요구 수익률도 뭔다? 상승합니다. 하락이 아니라 상승. 틀린 지문. 자, 10번 문제로 갑니다. 10번과 11번이 같은 유형인데 10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0번은 50, 50이니까 놔두고 11번으로 갑시다. 자, 11번 문제로 봅니다. 자, 자산 비중 및 경제 상황별 예상 수익률이 다음과 같을 때 전체 구성 자산의 기대 수익률, 확률은 호황이 40%, 불황이 60%다. 자, 이 상가의 기대 수익률은, 자, 상가의 기대 수익률은 거기에 호황일 때 몇 프로? 20%. 자, 상가의 기대 수익률은 호황일 때 20%고 불황일 때는 10%가 주어졌죠. 호황일 때 20%, 불황일 때 10%인데 호황일 확률은 지금 40%, 0.3. 그럼 불황일 확률은 반대로 60%, 0.6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몇 프로죠? 8%, 6%, 8%, 6% 돼주니까 14%가 상가의 기대 수익률. 자, 두 번째, 오피스텔.
자, 오피스텔의 기대 수익률은 지금 25%, 10%. 호황일 때는 25%, 불황일 때는 10%가 주어졌죠. 자, 호황일. 자, 호황일 확률이 뭐? 0.4. 불황일 확률은 0.6. 몇 프로죠, 이거? 이거 몇 프로야? 0.4 해주면 몇 프로? 10%? 자, 10%. 요거는 몇 프로? 6%. 16%.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아파트. 자, 아파트의 기대 수익률. 호황일 때 10%. 불황일 때 8%. 또 호황일 확률 40%, 0.3. 불황일 확률 0.6. 얼마? 4%, 4.8% 더해줬더니 얼마? 8.8%. 8.8%. 자,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전체 구성자산, 전체 구성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자, 이 전체 구성자산을 구성하는 개별자산의 기대 수익률 상가 몇 프로? 10%, 오피스텔 16%, 그리고 우리 아파트 8.8%. 이 개별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뭘로? 상대적 투자 비중인 가중치를 곱해서 더해주면 돼. 상대적 투자 비중 두 번째 칸 나오죠. 20%. 자, 여러분 100%에서 20% 얼마? 100%에서 20%는 0.2. 그리고 오피스텔은 100%에서 30%니까 0.3. 아파트는 100%에서 50%니까 0.5. 곱해주면 되죠. 그럼 여기 얼마죠? 2.8%. 여기는 4.8%. 여기는 4.4%. 9.2%죠. 더해주니까 12%가 구하고자 합니다. 12%. 그래서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요, 이렇게 표 주어지고 구하는 거 요거 4번 출제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6회 시험에 처음 나왔거든요. 16회, 21회, 24회, 25회 나왔어요. 근데 여기 원래 29회인데 타임상 나올 때 한번 됐어요. 기대 수익률. 그래서 표를 이용한 기대 수익률 문제 원래 한 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 여러분이 연습 좀 해두셔야 돼요. 자, 12번. 자, 옳은 것은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등의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 제거가 가능하다. 체계적 위험은 제거 불가능.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 포트폴리오에 따르는 위험. 자, 이런 형태로 오는데, 자, 우선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적을 때는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따르는 총 위험은 이렇게 상당히 커요. 그래서 총 위험은 뭐의 합? 이 비체계적 위험과 이 체계적 위험의 합인데, 이게 바로 무슨 위험? 이 시장의 힘에 의해서 야기되는 체계적 위험이야. 그러면 이 체계적 위험은 우리는 시장의 힘에 의해서 야기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거나 대출 금리가 인상되어도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부동산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위험이야. 자, 피할 수가 없는 위험이고,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이렇게 많아도 이 위험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도 제거가 불가능하다. 1번 틀린 지문. 2번 투자 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1보다 작을 경우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위험 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니까 틀린지 뭐. 자, 상관계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우리가 두 자산 간에 뭐를 나타내죠? 수익률의 움직임,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지표인데 이 상관계수의 값이 마이너스 1과 뭐 사이? 플러스 1인데 플러스 1이 있을 때를 앞에 뭐를 붙이죠? 완전자를 붙이죠. 완전한 양의 상관, 플러스니까 완전한 양의 상관관계라고 해요. 자, 완전한 양의 상관관계일 때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구성 비율을 조정하여도 피할 수 있는 위험,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불가능해. 제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효과, 위험 분산 효과는 전혀 없어요. 플러스 1일 때만 없어요. 그런데 플러스 1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비체계적 위험은 있어요. 있는데 그게 낮지. 여기는 제거가 뭐다? 제거가 뭐 불가능한 거고. 그래서 점점 이쪽으로 할수록 우리는 위험은 점점 커져요. 위험은 커지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효과, 위험 분산 효과는 뭐다? 위험 분산 효과는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작아져요. 이 플러스 1을 제외한 상관계수가 플러스 값을 가질 때는 포트폴리오 효과는 있긴 있는데 그게 점점 뭐한다? 플러스 1로 가까이 갈수록 뭐한다? 작아진다는 거죠. 2번 틀린 질문. 3번 두 개의 투자 자산의 수익률이, 자, 밑줄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밑줄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상관계수가 뭐다? 마이너스 값.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값. 마이너스 값일 때 플러스 값이 아니라 무슨 값? 마이너스 값. 마이너스 값인데 뭘로 갈수록? 마이너스 1로 갈수록 포트폴리오에 따르는 위험은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효과는 뭐다? 커진다. 마이너스 1로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위험 분산 효과가 작아진다 하면 안 되고 뭐죠? 커진다. 상관계수는 무슨 값? 마이너스 값. 자, 4번 효율적 프론티어, 요거죠? 효율적 프론티어와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이 뭐 하는 점? 요 점, 접하는 점. 이 접하는 점에서, 이 점에서 뭐가 달성한다? 최적 포트폴리오가 달성돼. 최적 포트폴리오가 달성돼. 포인트는 접하는 점, 접하는 지점, 밑줄. 그게 포인트죠. 자, 5번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의 자산의 수를 늘릴수록 비체계적 위험이 아니죠. 자,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자산의 수를 이렇게 늘려갈수록 뭐가 줄어든다? 예?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들지. 이게 비체계적 위험인데 이 비체계적 위험이 점점 어떻게 돼? 이렇게 줄어들지. 체계적 위험이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안 되고 뭐다?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들잖아요. 이 비체계적 위험이 점점 이 위험이 줄어들잖아요. 점점 줄어드니까 뭐도 줄어든다? 예? 총 위험도 줄어들지. 이게 5번 설명. 여러분 체계적 아니라 뭐죠? 비체계적 위험. 13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위험 회피형 투자자라고 가정합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서 부동산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야기되는 위험, 이런 위험은 시장 위험이야. 시장 위험은 사업상 위험에 속하죠. 자, 여러분, 사업상 비즈니스 사업상 위험에는 시장 위험, 그리고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이 있는데 지금 무슨 위험이 나왔죠? 시장 위험은 사업상 위험입니다. 기업 맞는 지문. 자, 니은 차입자에게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하면은 대출자의 인플레이션 위험은 낮아진다. 대출자는 누구? 금융기관이죠. 금융기관의 위험은 낮아지려면 고정금리 대출을 하면 안 되고 변동금리 대출을 해야 돼요. 변동금리 대출을 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대출금리 인상을 통해서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차입자에게 신속하게 전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출자의 위험은 뭐다? 낮아지는 거예요. 고정금리가 아니라 무슨 금리? 변동금리 대출. 그래서 니은은 틀린 지문. 세 번째, 효율적 프론티어에서는 요 얘기죠. 효율적 프론티어가 주어졌는데 여기에 지금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죠.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우상향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지. 우상향하는 이유는 요거죠. 지금 요게 최고의 기대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인데 이 수익률보다 더 높은 기대의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R2라는 위험에서는 안 돼. 위험을 더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디귿 맞는 지문. 네 번째, 개별 부동산의 특성으로 난 체계적 위험이 아닙니다. 개별 부동산의 특성에서 야기되는 위험은 무슨 위험? 비체계적 위험은 투자 대상을 다양화하여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 피할 수 있는 위험. 피할 수 있는 위험. 기업 디귿이 맞네요. 1번 정답. 14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관로안에 들어가는 것. 자, 이런 문제만 나오면 좋죠. 자, 여러분 거기 보면은 단위당 예상되는 연간 임대료가 나오죠. 연간 임대료의 임대라는 수를 곱하면 뭐가 나오죠? 임대 단위수를 100% 완전히 임대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임대료 수입인 가능 총소득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또 뭐를? B는 뭐죠? 공시를 고려한 임대료 수입인 유효 총소득에서 경비 비용을 지출하고 남은 순영업소득이 C. 자, 5번 정답. 이런 건 5초도 안 걸리죠. 공식이 암기되어 있으면. 다음에는요, 요거 안 내요. 뭐네요? 거기에 공시밀 불량부채, 요거 마이너스 있는 거 4개 나오죠?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 영업소득, 요거 네모 안에 놓고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묻는 거 출제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거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자, 15번 문제로 갑니다. 암기하고 다니고 있죠? 냉장고에 붙여놓으라고 했는데. 포스트잇을. 자, 현금 흐름 계산에서 유효 총소득을 구할 경우에 필요한 항목. 자, 유효 총소득은 요 얘기거든요. 자, 거기 보면 가능 총소득에서 뭐를 뺐죠? 공실 및 불량, 부채에 따르는 충당금을 빼고 또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은 영업 외에 발생하는 수입. 영업 외에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자판기 수입, 건물 주차료 수입 빼주면 유효 총소득에서 또 부동산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인 영업 경비 비용을 지출하고 남은 순 영업소득 순수익이죠. 자, 그러면 지금 뭐라고 하는 거? 유효 총소득 요거죠. 요 구하기 위한 거 요 앞에 게 필요해. 앞에 게. 자, 지금 문제에서 유효 총소득과인데 임대료 수입 필요하죠. 뭐죠? 요거 최대한의 임대료 수입이잖아요. 임대료 수입 필요하고요. 그리고 영업소득세는 필요 없어. 소득세는 왼쪽 수직 보니까 어디 있어? 세전 세후 사이 소득세 있죠. 소득세는 요 유효조소득 계산하기 위해서 요 앞에만 필요해요. 그러니까 소득세는 필요 없어요. 또 뭐 이자도 필요 없죠. 이자는 또 여기서 뭐를 뺀다? 부채 서비스에 원리금 상환액에 요게 뭐가 있다? 이자가 있잖아요. 자, 요게 이자가 있으니까 여기는 뭐 계산할 필요가 없지. 또 영업외 수입 기타 소득입니다. 요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업경비는 밑에 있으니까 필요 없다. 또 감가상각비는 뭐 할 때 필요하다? 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해. 감가상각비는 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하니까 유효총소득 구할 때는 필요 없어요. 필요한 건 두 가지. 임대료 수입과 뭐죠? 영업외 수입 두 가지. 2번 정답. 이것도 점수 거저 주려고 내는 문제입니다. 수식 이해하는가 보는 겁니다. 자, 16번. 부동산의 수익과 수익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구 수익률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획득할 수 있는 최단의 수익률, 최대의 동그라미. 자,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자금을 투자함으로써 충족돼야 될 요 최대가 아니라 최소야, 최소. 최소한의 수익률. 그래서 틀린 점은 최소입니다. 최대가 아니라. 2번 총투자 수익률은 오늘 지분 수익률 배울 때 총투자 수익률은 종합 수익률인데 세전현금 수지를 지분 투자액으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요거는 뭐죠? 지분 수익률. 자, 여러분 아까 우리 앞에서 배울 때 지분 수익률은 뭐 지분에 대한 대가, 지분에 대한 대가, 지분 수익이 뭘로? 지금 세전, 현금, 수지를 뭘로 나눴다? 우리는 자기 자본, 뭘로? 지분, 투자액으로 나눈 이게 바로 지분 수익률. 그러니까 뭐에 대한 설명 2번? 지분 수익률. 근데 총 투자 수익률은 요거거든요. 총 투자 수익률은 종합 수익률이거든요. 종합 수익률은 총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뭐 순, 영업, 소득 요것을 2번 틀린 질문. 2번은 뭐에 대한 설명? 지분 수익률. 자, 3번.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다. 어디 갔죠? 여러분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으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투자니 채택하니까 또 뭐 했다? 틀린 질문. 순영업소득 산정 구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는 차감되나 소득세는 차감되지 않는다. 자, 차감 빼주나 봐야죠. 영업경비에 뭐가 있다? 보유세인 재산세는 있죠. 그럼 순영업소득을 계산할 때 영업경비의 재산세는 마이너스 차감되죠. 소득세는 차감 안 돼요. 왜냐 그러면 세전, 현금 흐름에서 뭐를 뺀다? 소득세를 빼거든. 소득세는 경비에 포함되지 않고 여기서 빼는 거예요. 소득세. 여기에 포함되지 않죠. 그러니까 뭐죠? 4번 정답. 4번 정답. 5번 회수 불가능한 여러분 불량부채 요거 있죠. 이 불량부채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인데 이 불량부채가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이에요.
그러면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이 불량부채인데 불량부채를 가능 총소득에서 빼서 유효로 오는 거지. 영업경비에 이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5번 틀린 질문. 4번 정답입니다. 자, 17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운영수지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든 것은 가능 총소득은 단위 면적당 추정, 단위 면적당 1제곱미터당 추정 임대료의 임대 면적을 곱해서 구한 소득 맞죠? 얘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단위 면적당 10만 원이다. 여러분 단위 면적당 10만 원의 임대 면적 100제곱미터다. 임대 면적 곱하면 가능 총소득 나오는 거지. 요거 없어지니까 얼마? 1000만 원. 되겠죠? 그게 가능 총소득이잖아요.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1번 맞는 지문이고 2번 유효 총소득은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손실 상당액과 불량부채액을 빼주죠. 차감하고 기타 수입 그거죠. 기타 수입은 기타 소득입니다. 기타 수입을 더하여 구한 소득 맞습니다. 3번 순영업소득은 유효 총소득의 각종 영업 외 소득을 더한 소득 하나가 틀렸죠. 유효 총소득에서 뭐를 뺀다? 영업경비를 빼야 순영업소득. 그래서 틀린 지문 3번 정답. 4번 세전현금 흐름은 뭐에서? 세전은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하면 나오고 세전현금 흐름에서 또 뭐를? 소득세를 차감하면 세후가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요 수식 이해하는지 여부를 묻는 문제. 3번 정답. 작년에 출제했죠. 쉽게 나왔습니다. 자, 18번. 어느 회사의 1년 동안의 운영 수지다. 세후 현금 수지인데 가능 총소득 얼마? 여기 나왔네요. 가능 총소득 얼마? 4,800만 원이 나왔어요. 가능 총소득 4,800만 원. 자, 공실은 가능 총소득의 몇 프로? 5%. 4,800만 원에 5%. 10%는 480만 원이고 5%니까 240만 원을 빼주니까 얼마죠? 4,560만 원이 유효 총소득이 나왔어요. 유효 총소득. 그리고 거기에 영업경비 얼마? 240. 자, 영업경비 240만 원을 뺐더니 얼마 나오죠? 4,320만 원이 바로 뭐죠? 순영업소득이 나와요. 순영업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 원금 얼마? 200, 이자 800. 자, 원금 200만 원. 이자 얼마? 800만 원 더해주면 원리금 상환액 얼마? 원리금 상환액 1000만 원을 빼줬더니 3,320만 원. 여기에 세전 현금 수지에 뭐를 빼야 된다? 영업에 따르는 소득세를 빼면 세후가 나오는데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이걸 구하고자 하는데 그럼 소득세는 얼마? 순 영업소득에서 자 우리는 대체 충당금은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문제는 없죠. 없고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되는 게 나오죠. 이자 얼마? 800만 원 나오고 감가 상각비 얼마? 지금 문제에서 감가상각비 200 감가상각비 200만 원이 나오지. 여기 얼마죠? 3,320만 원. 4,320만 원. 요거는 제로. 요걸 빼주니까 과세소득. 과세소득은 3,320만 원에 곱하기 세율
얼마? 20% 0.2 곱해주면 664만 원이 바로 영업에 따르는 소득세. 이 소득세 요게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 664만 원을 빼니까 얼마 나오죠? 2,656만 원. 2번 정답. 수식에 따라 그대로 계산해 주면 되는데 문제는 요 수식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요거 소득세 계산하는 거. 순영업소득에서 대체 충당금은 세금 공제 대상이 되지 않고 세금 공제는 요 두 개만 돼요. 뭐 이자 지급액, 대출금 중에서 또 감가상각비 두 개만 세금 공제되죠. 그래서 과세소득에 세율을 곱해주면 소득세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18번 문제까지 우선 확인했고요. 잠시 쉬고 19번 문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